자, 120번입니다. 우리가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항등식일 때 이제 미정계수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두 가지가 뭐냐면 조금 식을 변형해서 어떤 수치대입이나 계수비교를 할 수가 있고 계수 비교나 수치 대입이 어려울 때는 여러분 직접 우리 나눗셈 검산식일 때는 직접 나누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수치 대입과 계수 비교인데 우리가 수치 대입과 계수 비교를 하려고 할 때 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판단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등식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등식은 이 좌변에 있는 식을 전개했는 식이 되겠죠. 우리 전개식은 어떻게 됩니까? 전개식과 나눗셈 검산식은 항등식이란 말이 없어도 맞죠? 항상 항등식이죠. 자, 이럴 때 A, B, C, 즉 A, B, C 이 상수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개식이기 때문에 그냥 전개하는 걸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x 세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x와 x 제곱을 곱하면 되겠죠. 최고차는 항상 어, 여기 있는 식의 최고차와 이 식의 최고차를 곱해주면 되고 상수항을 항상 뭐로? 상수항을 곱하면 상수항이 되겠죠. 그러면 최고차는 어떻게 됩니까? bx 세제곱의 b는 얼마다? 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빨리 7을 바꿔 버리세요. 그리고 2차를 찾아도 되겠지만 A를 보면 어때요? 9A죠, 9A. 상수가 9A가 36이니까 자, 9A가 36이니까 A는 여러분들 4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C만 찾아봐도 되겠습니다. C는 X제곱이죠. X제곱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바로 여기가 X니까 X와 누구? X를 곱해서 바로 X제곱이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상수항과 바로 2차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얼마가 돼요? 7a가 되겠죠. 맞나요? 자, 이거와 7a를 더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얼마가 되면 된다? c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럼 a가 4잖아요. 여기서도 4로 바꾸어 넣었으면 훨씬 편하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죠? 4가 된다면 4, 7이 28이 됩니다. 따라서 C의 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A 값과 B 값과 C 값을 모두 더하면 얼마가 된다? 바로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2가 됩니다. 자, 그러면 X는 굳이 우리가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이제 검산을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9X가 되죠. 그리고 X는 어떻게 됩니까? 이 4와 마이너스 27을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되나요? 4, 7, 28이 돼서 108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99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처리를 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121번을 풀겠습니다. 자, 다항식 fx가 있어요. 다항식 fx가 있는데 자, 이 3차식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보면 이 3차식을 이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fx고 나머지가 x 더하기 2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때 fx를 구하라. 그럼 이 식은 사실 x 더하기 2를 이항해서 정리해 준 다음에 이 식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지만 여기가 문자가 AB가 아직 숫자가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동요항 처리하고 나누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얘가 이항하고 나누어도 되겠죠. 나누어도 되겠지만 우리 fx를 그냥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얘가 3차죠. 얘가 몇 차입니까? 2차입니다. 그럼 얘가 몇 차가 되어야 돼요? 1차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1차면 반드시 얘는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됩니까? ax 플러스 b 형태가 되면 되겠죠. 여기 1차식의 기본형이니까. 되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계수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근데 x 세제곱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x 세제곱이 없죠. 결론적으로 x 제곱과 이 ax가 곱해져서 x 세제곱이 되어야 되니까 a는 볼 것도 없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미안합니다. 여기에 a, b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a, b를 쓰면 안 되겠죠. 바로 cx 더하기 d 형태로 써야 되겠죠. 그죠? 문자 AB를 문자를 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 세제곱은 1이라서 c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나요?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가 계수를 비교해 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2차항이 여기 있습니까? 2차항이 없죠. 2차항이 없으니까 우리가 2차는 x제곱과 d가 곱해지면 2차가 되죠. x제곱과 d가 곱해지면 2차항이 되니까 바로 dx제곱이 될 것이고, 자 플러스 또 마이너스 x와 x를 곱하면 요 마이너스 x와 x를 곱하면 또 2차항이 되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런데 그 2차항이 있나요? 없죠. 그럼 제로죠. 따라서 d는 얼마가 된다?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d의 값이 1이 되어서 바로 이 fx는 x 더하기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x항과 상수항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x항은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x항은 x제곱은 곱해봤자 x항이 나올 수가 없고 마이너스 x와 누가 1하고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x와 1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1x가 될 것이고 그리고 1과 x를 곱하면 1x가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1이 되고 자, 여기에 또 x가 하나 있죠. 그죠? 그럼 플러스 1이 되죠. 근데 그게 바로 x의 개수 얼마가 되어야 된다? 마이너스 a가 되어야 되죠. 따라서 a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게 제로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되겠나요? 그리고 상수항을 찾아봅시다. 상수항 이쪽은 뭐가 됩니까? b가 되고 자, 이쪽은 상수항 1하고 곱하면 1이 되고 여기 2가 있죠. 따라서 b는 얼마가 된다? 3이 되겠네요. 따라서 두 AB의 곱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어요? 요 fx가 바로 3차니까 2차로 나누면 1차가 되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 fx를 여러분들 먼저 찾아낼 수가 있죠. 그죠? 찾아내고 여러분들 계수 비교를 해서 a, b를 구해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fx를 우리가 찾으려고 x 더하기 2를 이항한 다음에 나누어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fx를 바로 여러분들 결정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12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xy 값이 어떤 값을 갖더라도 이 값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데요. 이때 a, b의 값을 구하라는 뜻이겠죠. 자, 이게 지금 뭡니까? 분수, 즉 비율이죠, 비율. b죠, 비율. 이놈의 값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럼 이 비율, 이 b가 항상 1, 항상 2,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할 때, 이 식이 바로 이렇게 K라고 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X, Y 값이 어떤 값을 가져도 이 값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러면 여기는 원래 식이었는데 는 K를 놓으면 이놈이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뭡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형태니까 크로스하면 되죠. 그러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6은 k배에 바로 x 더하기 2y 더하기 2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보세요. xy 값이 어떤 값을 갖더라도 이 말 뜻이 바로 모든 xy, 임의의 xy 값에 관계없이 이 말과 같은 말이죠. 되겠나요? 어떤 값을 갖더라도 이 등식이 성립하니까 바로 뭐가 된다? 항등식이 되는 거죠. 항등식. 근데 뭐에 관한? x, y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것. 따라서 이 식을 바로 x가 있는 항, y가 있는 항, xy가 없는 항으로 여러분들 정리해 주면 되겠죠. 여기 2차가 없으니까 x, y만 적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x를 찾아보세요. ax. 자, 여기가 kx죠. 이항하면 마이너스 kx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by니까 b가 되고,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2ky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2ky가 되겠죠. 그리고 상수는 보니까 이쪽은 6이고 여기가 2k죠. 2k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2k. 그럼 항등식 문제는 이렇게 먼저 적어놓고 갈로 속에 끼워 넣으면 됩니다. 굳이 얘를 다 정리하고 이항하고 정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 x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죠. 그럼 여기서 바로 k는 얼마? 3이란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k가 3이니까 여기서 a는 얼마? 3이 되어야 되겠죠. k가 3이면 여기 마이너스 6이니까 b는 얼마다? 6이라는 값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b-a는 바로 얼마가 된다? 3이라는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 문제, 이거의 값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줄 거, 넌 K를 둔다는 거. 넌 K를 두면 이게 바로 C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모든, 어떤 값을 갖다란 말은 모든 XY에 대해서 항등식이 된다는 말이니까 바로 XY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123번입니다. 자, 123번은 두 실수 AB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연산, 이것을 뭐라고요? 이항연산이라고 했는데 용어는 몰라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A와 B가 세모로 만나면 AB-A-B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AB로 읽지 말고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읽으라고 했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 앞에 거 뒤에 거 곱하고 앞에 거 빼고 뒤에 거 빼라. 그런데 이 식은 여러분들 AB를 마이너스 A로 묶으면 A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적어도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이 두 수를 곱한 거에서 이 수를 뭐한 거, 더한 것을 빼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편하죠. 됐나요? 자, 이렇게 바꾸면 이 두 수를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에서 앞에 거 뒤에 거 더한 거를 빼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식이 뭐에 대한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pq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 이항연산을 일반적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형태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 두 개를 뭐 해라? 곱해라 그랬죠.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px가 되고 두 개를 더한 것을 빼라. 더한 것을 빼면 p 플러스 x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까? x 더하기 p 해도 되고 자 플러스 두 개 곱하세요. 3x 자 두 개 더하면 얼마 됩니까? 두 개 더한 것을 빼줘야 되겠죠. 그죠? 두 개 더한 것을 빼주면 얼마가 된다? 바로 3 플러스 x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자 오른쪽 두 개 곱하면 qy가 되죠. qy 빼기 두 개 더하면 바로 뭐가 됩니까? y 더하기 q 그리고 플러스고 두 개 곱해라 2가 되고 두 개를 더하면 3이 되니까 빼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 식을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 등식이 뭐에 대한 항등식? x,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맞죠? 어떻게?
x 묶어주고 x 1차죠. y도 1차입니다. 그리고 상수항 이렇게 해서 는영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럼 x를 집어넣었어요. px니까 p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1x 하면 되겠죠. 여기 플러스 3x니까 3x 3을 넣으면 되고 여기 또 x가 마이너스 x가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1. 자, 그런데 여기는 x가 있나요? x가 없죠. 그럼 끝났습니다. 자, y 찾으세요. y가 없죠. 이 y가 이항해야 되겠죠. q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q.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q죠. 마이너스 1q가 이항, 마이너스 q가 이항하면 플러스 q니까 여기는 y가 이 q가 아니고 이 y로 해야 되죠. 마이너스 y가 이항하면 플러스 y가 되니까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이제 상수항 형태는 다 여기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상수항 마이너스 p.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하나 있네요. 자, 여기는 상수가 뭐가 됩니까? 상수가 마이너스 q가 있죠. 마이너스 q가 이항하면 플러스 q. 그리고 이 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항하면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 계수 제로, y 계수 제로, 상수항 제로. 방바라방방방방방 맞죠? 자, 그러면 얘는 얼마 됩니까? 이 상수를 계산하면 1이 되니까 p는 얼마 됩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q는 얼마가 되나요? q는 자 마이너스 q 더하기 1이 제로니까 q는 얼마가 된다? 1이 되죠. 그럼 pq를 다 구했죠. 자, 그럼 이게 성립하나요? 자, p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3이고 q는 1이 되고 플러스 1이 되어서 0이 된다는 것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PQ를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P와 Q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항연산을 적을 때 좀 빨리 적고 싶으면 여러분들 이것을 항상 A, B로 읽지 말고 앞에 거 뒤에 거를 읽어주면 좀 편하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 묶고 Y 묶고 X, Y 없는 거 상수항 묶고 X도 1차고 Y도 1차니까 이렇게 적었지. 만약 X 2차도 있다면 여기 X 2차를 이렇게 또 Y도 2차가 있다면 이렇게 묶어서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면 된다는 것 하나 더 알기 바랍니다. 되겠나요? 예, 좋습니다. 자, 다음 124번에 가보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 모든이 나왔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 등식은 뭐가 된다? 항등식이 되겠네요. 자, 그럴 때 상수 a, b, c의 값을 구하라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사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이런 식과 같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실 얘도 여러분들 뭐 해서 전개해서 계수 비교를 해줘도 되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곱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모양이 보이죠. 그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됐을 때는 우리가 빨리 수치 대입을 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수치 대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죠. 그럼 세 개면 식이 몇 개 필요하다. 세 개 필요하겠죠? 그러면 수치 대입을 몇 번 한다? 세 번 하면 되겠죠. 세 번. 되나요? 그러면 수치 대입을 여러분들 필요한 것은 0으로 만드는 형태가 좋잖아요.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은 뭐예요? 1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요 x 0도 되죠. 그래서 x 이꼴 0을 대입해 보고 x 이꼴 1이라는 숫자를 대입해 봐도 되겠죠. 항등식이니까 x 값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되는데 이왕이면 하나의 덩어리가 0으로 만드는 값이 좋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뭔가 0이 있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쪽이 0이 되니까 이쪽도 마이너스 1, 1이 되니까 요 세 가지만 대입하면 우리 A, B, C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좌변은 0, 0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자, 우변은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전체 0이죠. 여기 0이기 때문에 전체 0입니다.
자, 0을 대입하면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근데 C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C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C는 얼마다? 1이다. 그리고 우리가 C가 1이니까 얘는 필요 없죠. 그죠?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곱하기니까. 이제 1을 대입합시다. 여러분들 x에 1을 대입한다는 말은 개수들의 합이라고 그랬죠. 그럼 1, 2,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여기 1을 대입하면 없어지죠. 그죠? 여기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1이고 여기에 2니까 2b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가 1이면 어떻게 되면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전체가 0이 됩니다. 따라서 b는 얼마? 1입니다. 그럼 b도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겠네요. 그죠? 1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 얼마죠?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가 제로가 되고 여기가 제로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제로, 제로 되니까 다 없어지면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요거 마이너스 1 때문에 마이너스 a가 되고 자, 곱하기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이 식은 마이너스 좌변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우변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서 2a가 되네요. 그러므로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값을 다 찾았죠. 그런데 a와 b와 c를 곱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호는 마이너스고 숫자는 모두 다 1이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수치 대입한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개수 비교가 쉽다, 수치 대입이 쉽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근데 그거는 항상 수치 대입이 쉽다. 그런 거 아니죠. 문제 특성상 수치 대입이 편할 때가 있고, 개수 비교가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125번을 풀어봅시다. 자, 임의의 실수 나왔죠? 모든 임의의 맞죠? x값의 관계역식이 나오고 이렇게 등식이 나오면 이 식은 뭐가 된다? 항등식이 된다. 자, 이럴 때 a, b, c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도 보면 이 플러스 2라는 게 묶여져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제로가 되죠. 그리고 여기 또 x가 하나 있으니까 0을 대입해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0을 대입 한번 해보고 두 번째 x 이꼴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봅시다. 그런데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상수가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죠. 네, 세 가지면 여러분들은 세 번을 대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두 번을 대입해보고 필요하다면 한 번을 더 대입해봐도 되겠죠. 자, 그럼 0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 0이 되겠죠? 얘 때문에 0이 되고 0을 넣으면 2b입니다. 2b. 자,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c가 될 거예요. 자, 그럼 0을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0이 되고 여기가 0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좌변은 c만 남네요. 우변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얼마? 4가 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자, C 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C가 마이너스 4면 여기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2B, C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가 되고 2B는 이항하면 4가 돼서 2가 되죠. 따라서 B의 값도 우리가 구해냈네요. 자, B의 값과 C의 값은 구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A 값을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의 숫자를 더 대입해야 되는데 어떤 숫자 대입해야 되나요? 아무 숫자나 대입해도 되겠죠. 그죠? 1을 대입해도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되고 100을 대입해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0이고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1이 좀 편하겠죠. 자, 이번에는 x에 1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자, 1을 대입하면 여기가 3이 되어서 3a가 되고
됐나요? 여기 1을 대입하면 3b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플러스 c가 되고 여기 1을 대입하면 1, 3, 마이너스 2니까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서 b값과 c값을 구했으니까 3a, b는 1이니까 3이 되고 c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이죠. 이하하면 얼마예요? 플러스 1, 3이 되어서 3a는 3이 되고 최종적으로 a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네요. 그러므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모두 다 더하면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바로 최종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부터 봤을 때는 우리가 딱 보이는 게 0과 마이너스 2가 좋죠. 자, 그런데 하나 더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적절한 것을 여러분들 하나 선택해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126번입니다. 자, 다항식 f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대요. 자, 그럼 여기를 보세요. 모든이나 임의의 x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없이 그냥 항등식이라고 했죠. 그죠? 뭐에 대한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이때 상수 AB를 구하라고 하네요. AB를.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여기가 4차죠. 4차. 4차. 4차인데 여기가 1차죠. 여기 2차입니다. 그럼 이 fx 몇 차다? 1차가 되겠죠. 그럼 얘를 뭐로? ax, 여기 a 썼으니까 무엇으로? cx 플러스 d로 나타내면 되겠죠. fx가. 되겠나요?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하려고 하면 이거 3개짜리를 곱해야 되니까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계수 비교도 할 수 있지만 여기가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x값을 대입해서 바로 대입법을 이용하는 게 바로 수치 대입법이 편하겠네요. 자, 우리가 fx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 fx를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뭘 대입하자? 첫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가 0이기 때문에 곱하기 게 다 날라가죠. 그러면 0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이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이니까 a 플러스 b라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여기에다가 뭘 대입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x제곱이 마이너스 2가 0이 되려면 x제곱이 2고 그러므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죠. 즉 루트 2를 대입해도 제로고 마이너스 루트 2를 대입해도 제로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런데 우변을 보니까 여기가 어때요? x 4제곱이고 여기가 x제곱이니까 짝수 제곱차죠. 자, 그러면 굳이 x에다가 루트 2나 마이너스 루트 2를 대입하지 말고 x제곱짜리에 뭐를 이렇게 2를 대입해도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수치 대입법에서는 꼭 x값에 대입하는 게 아니고 문제상 보니까 x제곱에 2를 대입하는 거. 그런데 x제곱에 2를 대입한다는 말은 x자리에 루트 2를 대입하는 거랑 마이너스 루트 2를 대입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x제곱에 2를 대입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럼 x제곱에 2를 대입하면 여기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우변이 모두 다, 좌변이 모두 다 제로가 되죠. 그 우변은 x제곱이 2니까 이 x 4제곱은 x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x제곱이 2니까 2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4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x제곱이 2니까 얼마가 된다? 2a가 되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b가 됐습니다. 따라서 모르는 거 몇 개? a, b 2개, 식이 2개니까 풀면 되겠죠. 연립방정식. 자, 그러면 빼주면 되겠네요. bb가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0을 빼면 0이 되고 4에서 1을 빼면 3이 되고 2에서 밑에서 a를 빼니까 a가 되겠죠. b는 없어지죠. 그러므로 b는 b가 아니고 a는 얼마가 된다? 3이 되겠네요. 그죠?
A는 3이 아니고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해해야 되죠. 그죠? 그럼 이 마이너스 3을 여기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1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니까 이해하면 플러스 2가 되어서 B의 값은 2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두 A, B의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죠. 따라서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알아놓기 바랍니다. 꼭 x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x제곱에 2를 대입할 수도 있다. 왜 그렇게 대입했냐면 얘도 짝수, 얘도 짝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곱으로 대입했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127번입니다. 자, 이 127번은 이 3차식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된대요. 이때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자, 이럴 때 a, b, c, d에 대하여 값을 구해보라 이 말이겠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몇 가지입니까? a, b, c, d 네 가지죠. 네 가지. 맞나요? 네 가지면 값을 몇 번? 네 번 대입을 해야 되겠죠. 네 번. 되겠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네 번 대입할 때 가장 좋은 게 1이죠. 1. 1 넣으면 제로, 제로, 제로죠. 그죠?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숫자를 집어넣어 보려고 하니까 물론 2를 대입해도 되고 0을 대입해도 되고 여러 가지 숫자를 대입해도 됩니다. 근데 이 시간 우리가 개념 시간에도 했지만 이 x 세제곱을 그죠? x 세제곱에 대한 식을 x에 대한 3차식을 바로 뭐에 대한 x-1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림차순 정리를 했는 거죠. x-1의 세제곱, x-1의 제곱, 얘는 x-1이죠. 여기는 상수항이고. 되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로 생각할 수 있었죠? 바로 조립제법을 몇 번 한다? 3번 한다. 그래서 연조립제법이라고 이야기했죠. 기억납니까? 이 식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랬죠. 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여기 x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x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 여기는 a의 x a의 자 a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여기는 b의 x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리고 이쪽은 C가 되면서 나머지가 뭐가 된다? D가 된다. 맞습니까? 그럼 이 식은 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요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 목이 된다는 말이죠. 목. 맞습니까? 그 얘가 뭐다? 나머지죠. 나머지. 따라서 우리가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조립제법을 사용하면 3차 계수, 2차 계수가 없죠? 1차 계수 2, 상수항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를 뭐로? x 마이너스 1로 나누니까 는영을 하면 x가 1이죠. 여기 1을 적어야 되죠. 그럼 1이 내려옵니다. 곱하면 1이고 더하면 1, 곱하면 1, 더하면 3, 곱하면 3,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2가 되죠. 되겠습니까? 자, 이 2가 바로 뭐다? 첫 번째 나눈 이 나머지 2가 바로 D가 되는 거죠. 즉 x-1로 나누면 몫이 뭐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 바로 이 식이라는 뜻입니다. 되겠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다? 바로 2다. 자, 그러면 이 목만 이제 바라보세요. 목만 바라보면 이 목도 어떻게 됐습니까? x-1에 대해서 2차, 1차 상수. 즉 x-1에 대해서 바로 내림차순 정리가 되는 거죠. 즉 이 식을 다시 이 목만 바라봤을 때 x-2로 묶으면 바로 여기가 ax-1이 되고 여기는 b가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은 뭐가 된다? C가 되겠네요. 즉, 이 몫을 무엇으로 나누면 x-1로 나누면 얘가 뭐가 된다? 몫이 되고 얘가 뭐다? 나머지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다시 이 몫을 어떻게 한다? 몫을 바로 x-1을 제로로 넣는 값으로 나누어 주죠. 그럼 1이 내려오고 곱하면 1이고 더하면 2고 곱하면 2고 더하면 5가 되어서 이놈이 바로 나머지 뭐가 된다? 나머지 C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몫이 여기서 몫이 얼마예요? 몫이 바로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2가 되죠. 그게 바로 이 식과 어떻다? 똑같다는 말이겠죠. 즉, 이 식이 바로 이 목, 바로 ax 마이너스 a 플러스 b와 같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a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거는 항등식이죠. 여전히 항등식이라 그랬죠. 그죠? 맞습니까? 이 식 자체가 항등식이면 이 아래에 몫에 가지고 나눗셈을 해도 계속 항등식입니다. 그럼 a가 얼마다? 1이죠. a가 1이면 b는 얼마가 돼야 되나요? 1일 때 2가 되기 위해서는 b는 얼마가 돼야 된다?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이것 또한 사실 이렇게 A가 1이고 A가 1이고 B가 3인데 이것 또한 다시 한번 나눗셈을 해도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이 자체를 다시 한번 더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자체를 다시 이 몫을 다시 어떻게 해석한다? 이 몫은 AX-1 플러스 B란 말은 다시 X 플러스 1로 나누면 얘가 뭐가 되고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얘를 다시 뭐로? 1로 나누면 1은 내려오고 곱하면 1이 되고 더하면 3이 되어서 얘가 바로 뭐가 된다? B가 되는 거죠. 그럼 남았는 이 몫이 바로 뭡니까? A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나요? 따라서 A, B, C, D를 다 구해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A, D, A와 D를 곱하면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B, C는 B와 C를 곱하면 15가 되어서 최종 답은 얼마? 1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반드시 이 식이 x-1에 대해서 뭐다? 내림차순이 되어야 되죠. 즉 x-알파에 대하여 2가 되면 2로 항상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죠? x-알파에 대하여 뭐가 돼 있죠, 지금? 내림차순이 돼 있죠. 자, 이럴 때 써먹는 방법이 바로 연조립제법입니다. 연조립제법이란 말은 외울 필요 없고 조립제법을 연속하여 쓴다. 그런데 얘가 몇 차예요? 3차면 몇 번 나눈다? 3번 나누고 4차면 4번까지 하면 되는데 먼저 나왔는 나머지가 이 나머지가 되고 나머지는 각각 이렇게 B, C, D, C, B의 순서대로 그 나머지 값이 된다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풀면 돼요. 아니면 사실, 자, 이 방법으로 연조립제법을 쓰는 게 제일 빠르죠. 자, 빠른데, 자, 아니면 우리가 이게 항등식이니까 수치 대입을 써도 되겠죠. 자, 그런데 딱 보는 순간, x 세제곱의 계수가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세제곱이 나올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죠. 따라서 x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a는 얼마다? 1이라는 것을 바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게 항등식이니까 그러면 이제 문자 몇 개 알면 되나요? 3개 알면 되죠. a는 벌써 결정이 났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제일 편한 x를 뭐 넣는다? 1을 넣으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는 여기서 0을 만드는 값은 없지만 여러분들 뭐가 좋아요? 0을 넣으면 좋겠죠. 0을 계산하면 되잖아요. x에 0을 넣고.
또 세 번째는 x에다 얼마 넣어둘까요?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8이 돼서 불편합니다. x가 뭐가 2가 적혔죠. 2를 적으면 다 1이 되니까. 그래서 이 세식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 1 마이너스 1이니까 1이죠. 그리고 여기는 다 제로가 되겠죠. 따라서 d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거. 소리 1을 넣으면 여기가 2가 되네요. 그죠? 2가 됩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d는 2라는 값을 결정했죠. 이제 0을 넣어버리면 0, 0,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1. 자, 0을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니까 플러스 b. 자, 0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c가 되죠. 그리고 d는 플러스 2니까 2로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b 마이너스 c가 요거가 없어지죠. 없어지고 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이제 2를 넣으면 2 넣으면 얼마? 8. 2 넣으면 4. 그럼 12에서 1을 빼면 11이네요. 자, 2를 넣으면 얼마 되나요? 1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이너스 1보다 2가 좋죠. 2를 넣으면 1이 되죠. 자, 2를 넣으면 1이 되니까 B. 2를 넣으면 1이 되죠. C.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2가 되니까 B 플러스 C는 얼마가 된다? 얘가 3이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 되어서 8이 되네요. 그럼 이거 두 개 연립 풀면 되겠네요. 2B는 더하면 2BC가 날아가고 더하면 6. 따라서 B는 얼마? 3이 되네요. B가 3이면 C는 얼마가 된다? 5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치 대입을 할 때는 딱 보이는 숫자가 1이 제일 좋죠. 그런데 나머지가 보이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0이나 마이너스 1이나 2 정도 이 정도를 넣어서 여러분들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